이것만 알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이제까지 몰랐더라도 이제는 알아야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돈의 가치는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락하고 있습니다.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요. 그래서 시간에 따라 가치가 오르는 자산에 현금을 옮겨 두어야 합니다. 바로 금이나 부동산으로 말이죠.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은 집 마련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인플레이션을 쉽게 말씀드리면 원화의 가치,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.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. 차를 사거나 밥을 먹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거죠.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왜 돈의 가치가 하락할까요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은행의 대출입니다. 은행은 대출을 통해 새로운 돈을 창출하는데요. 어떻게 돈이 불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. 지금 우리나라 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7%입니다. 은행이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비율을 말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 은행이 1,000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면 그 중에 7%, 70억은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 930억은 대출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좀 더 쉽게 A가 강남은행에 100만 원을 저금했을 때 은행에서는 100만 원의 7%를 제외한 93만 원을 B에게 대출을 해주는데요. B가 93만 원을 본인 주거래 은행인 서초은행에 송금하면 은행에서는 다시 또 93만 원의 7%를 제외한 86만 원을 C라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.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D, E, F, G, H 연쇄적으로 대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. 애초에 예금한 현금은 100만 원이었는데 늘어난 돈은 얼마가 될까요? 지급 준비율 7%를 역산하면 약 14배, 즉 100만 원이 1,4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화폐 승수 효과로 없던 돈이 만들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. 정리하면 누군가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지급 준비율은 7%이니까 7만 원 준비금을 제외한 93만 원을 대출해주고 93만 원이 다른 은행에 예금되고 93만 원의 7% 준비금 제외한 86만 원 정도를 또 대출. 이 사이클이 반복 14배가 될 때까지. 이론적으로 총 화폐 창출은 초기 예금 나누기 지급 준비율인데요. 100만 원 나누기 0.07, 1,429만 원 정도 되고 이 말은 화폐 승수 효과가 딱 14배 정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는데요. 예를 들어 20년 전에 5억 원을 빌려 잠실 엘스를 샀다고 해볼까요? 그 집은 지금 30억 원이 되었습니다. 빌려준 사람은 20년 후에 5억 원을 돌려받지만 빌린 사람은 30억 원의 자산을 갖게 되는 겁니다. 2005년 5억 원으로 잠실 엘스를 살 수 있었지만 20년이 흐른 2025년 지금 5억 원으로 어떤 집을 살 수 있을까요? 이처럼 현금을 자산으로 바꿔두지 않으면 현금은 계속 가치가 떨어집니다.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버스 요금은 20년 전 500원에서 지금은 1,500원, 3배가 올랐습니다. 상품이나 서비스는 보시다시피 1970년도부터 2020년대까지 50년 이상 꾸준하게 올랐습니다. 짜장면 가격은 50년 동안 무려 63배가 올랐고 상품과 서비스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 해도 만들 수 있는데요.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. 핵심 입지의 땅은 한정되어 있고 그곳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이죠. 상품이나 서비스와 다르게 같은 기간 동안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50년간 무려 630배나 올랐습니다. 50년 전
860만 원으로 압구정 아파트를 샀다면 지금은 같은 돈으로 0.1평도 못 사게 되어버렸죠. 이처럼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면 내가 빌린 대출의 크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게 됩니다. 상품과 서비스는 소비하면 사라지지만 집은 필수제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선택입니다. 외국인이라면 잠깐 머무르며 쉐어하우스나 호텔에서 살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주택시장의 참여자입니다. 매매, 전세, 월세, 어떤 방식이든 결국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. 어차피 내야 하는 돈이라면 내 집에 내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.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요? 좋은 성과를 내도 연에 10%씩 올려주지 않습니다. 월급 인상 속도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크기 때문에 현금만 모아두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. 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습니다. 돈을 모으는 건 좋지만 일정 수준 이상 모였을 때 현금을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, 반드시 자산으로 바꿔두어야 합니다.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. 현금의 가치가 떨어질 때 무엇으로 바꿔놔야 안전할까요? 내 집이 있다면 금이나 채권이 가장 안전할 수 있지만 아직 내 집이 없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내 집 마련입니다. 내 집을 마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?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